요즘 남해안이 적조 때문에 몸살 앓고 있다는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예상하는 그 수준을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첫 적조가 나타난 이후에 20여일 동안 피해 금액이 자그마치 18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도 어민들은 하루하루 적조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대책이 뾰족한 게 없어서 문제랍니다.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직접 들어보죠. 먼저 적조 피해가 가장 심한 바다입니다. 통영시 풍화리 앞바다에서 양식하는 어민이세요. 이윤수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 현장에 바다에 있습니다. 오늘도 적조 현상이 심각한가요? 예, 적조 와도 저희들은 지난 7월 24일 날, 25일 날, 예. 그 양일간에 저희들 양화장에 양식하는 어지 한 50만 마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전량 배산을 다 하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7월 23, 24일에 전멸했다 이 말씀이세요? 예. 물고기가? 예. 아니,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그날 밤 새벽에 저희들이 어장에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예. 개가 소리가 나고 막 물고기 막 튀고 그러니까 개가 짖어가 제가 밤에 나가 새벽 4시 경에서 밖에 나가 보니까 새벽 4시에 개가 막 짖어요. 이건 뭔가 심상치가 않다. 뭐 도둑이 들었나 하고 나가셨겠군요. 예. 그랬더니 제가 현장에 바다에 나가 보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고기가 탈출을 하려고 막 고기가 막 튀어나가고 막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탈출하려고 고기들이 위로 막 예.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적조 때문에 이미 고기가 산소가 없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방제 작업을 하다가 아침 날이 새 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이 새가지고 예. 한 7시 정도 되버는 둘러보니까 전량 다 배살을 하고 고기가 살아있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50만 마리가 하루아침에. 예. 이게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죠? 피해금이 약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원이요? 예. 지금은 그럼 바다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도 엉망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녹물 아니습니까? 쇠가 썩어가지고 녹아내린 녹물 아니죠? 녹물, 아파트 왜 오래 파이프 오래되면 예, 녹물 나오듯이. 배관 속에 오랫동안 방치돼가지고 썩은 녹물 아니습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고기가 뭐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상황. 예, 사람도 못 삽니다. 사람도 못 사는 상황.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양식을 하는 어종 말고도 예. 밑에 자연으로 방류된 자연산 고기들도 죽어서 올라옵니다. 자연산 지금, 고기들도요. 자연산 고기들도. 예. 지금 이게 이윤수 씨 댁뿐 아니라 주변에 양식장,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다 신세가 비슷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 여기 주위에 풍화리, 산양면 일대는 거진 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모이면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요즘? 자기들도 다 이런 재앙은 처음이었고 이거는 재난이 아니고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태풍이 와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지난 과거에 2007년도도 오고 예. 97년도도 적조 이렇게 심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있고 그랬는데 예. 이거는 이번 적조는 수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폐사체도 3일만 지나가면 부패져가지고 그 썩은 악취에서 2차 환경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물지도 구하고 아직까지 방제 작업을 한 20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적조가 시작입니다.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앞으로 한 달을 더 버텨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우는 것도 일이군요. 죽은 물고기 예. 50여만 마리를 치우는 것도 일. 이게 어디다가 제대로 묻어야 또 그다음에 양식업을 또 할 테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윤수 씨가 키우던 생선들, 물고기들은 다 죽었으니까 예. 이제부터 하실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거 빨리 정리하고 다시 키워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깝깝합니다. 뭐를 키워서 이게 다시 팔려고 그러면은 사이클이 1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1년이 아닙니다. 딱 만 3년 걸립니다. 지어를 입식해가지고 정어 때까지 고기를 팔려고 그러면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진짜 피를 토할 정도로 진짜 사람들이 어렵고 분통합니다. 3년 동안 키웠던 물고기들을 이렇게 잃고 말았고 새로 키운다고 해도 앞으로 3년이 더 걸리는 상황 막막하다 지금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도시에서 알고 있기로는 양식장 저렇게 피해 보면은 피해 본 만큼 다 보상받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거짓말입니다. 보통 몇 % 정도 보상을 받아 오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퍼센트로 따지자면? 지난 과거에는 보통 보면은 약 한 40%, 50% 정도는 보상을 받았는데 예. 정부 기금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도 조성도 안 해놓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는. 절반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지금 10억밖에 안 되는 건데 반은 10억밖에 안 되는 건데 예. 빚은 없으세요? 빚도 있습니다. 자녀도 두셨어요, 선생님? 예. 몇 명이나 두셨어요? 아직까지 어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예. 깝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네요. 예. 3년 동안 피땀 흘려서 키운
물고기들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잃고 지금 허망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에서 지금 상황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적조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죠. 통영 앞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어민 이윤수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바다에 계셔서요. 음질이 고르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적조가 올해 심한 건지.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상황실 이창규 연구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이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적조. 이거 뭐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어떤 건가요? 예, 적조생물은 그 식물 플랑크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빛이나 수온, 염분 등이 적조생물 성장에 이제 알맞은 환경이 되게 되면 일시에 대량으로 번식해서 바닷물을 뭐 붉게 변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 예. 현재 그 남해안 일대에서 적조를 일으키는 종은 포클루디움이라는 종입니다. 이건 이제 원래 아열대성 종인데요. 예. 이제 수온이 높고 일사량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여름철에 적조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예. 지금과 같은 폭염이 있을 때는 이 종이 증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앞서 연결한 어민은 단 하룻밤 만에 50만 마리가 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하루 만에 그렇게 물고기를 다 죽일 만큼 번성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밀도 적조가 생기면은요. 예. 그것이 일시에 어장으로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훅 밀려드는 거예요, 어장으로.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군요. 아니 그런데 매년 여름, 가을 적조가 발생해 왔는데 왜 올해 유독 앞에서 말씀하신 분은 27년 동안 이 양식업을 했는데 올해가 처음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지독한 건. 왜 이렇게 올해 지독한 겁니까? 우선 이제 금년 적조는 예년보다 한 보름 정도 빨리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지난 고흥에서부터 경북 울진까지 발생 중인데요. 이렇게 이제 금년에 적조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유는요. 예. 우선 남부지방은 지난 7월부터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한 0.5 내지 1.5도 정도 높았습니다. 수온이 높았다. 예,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7월 초부터 그 남풍 계열이 바람이 연안 쪽으로 장기간 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외역에 있던 그 유해 적조 생물이 연안으로 계속 이제 집적될 수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연안역에는 이 규조류 생체량이 원래 적어서 코콜리즘이 일시적인 대번식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간 경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빠르게 적조로 발전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남해안하고 동해안 수온이 23도 내지 28도 정도로 코콜린 적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적조,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집계된 피해 금액이 181억 원. 근데 혹시 이렇게 피해 보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사실 적조를 일으키는 원인 생물이요. 예. 성장에 적당한 영양력류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적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적조 발생이 일정 부분 바다의 영양염료를 제거하는 자정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적조가 양식생물을 양식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무해성 적조 생물이 적조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요. 지금과 같이 이제 양식 어류를 치사시키는 그런 유해 적조가 적조를 일으킬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적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수질 관리 등을 통해서 연안에게 어떤 영양염류를 계속 이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생한 후엔 이미 이제 발생했거든요. 발생하고 많이들 죽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럼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이 공급을 중지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적조 생물이 양식 어류를 치사시키는 그런 원인이 호흡장애에 의한 어떤 질식사거든요. 질식사죠. 예. 그런데 이제 양식 어류에 먹이를 공급하게 되면 산소 요구량이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식사를 빨리 가져올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서는 사입주에 액화산소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산소 공급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예. 이제 만일 이런 이제 시설이 없다면 여과기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적조 생물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거밖엔 없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산소 공급해 주는 거밖에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효과가 그렇게 이제 뛰어나지 않다는 거죠. 참, 예를 들어서 예.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적조 생물이 낮에는 표층에 주로 있고요. 예. 고층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해안에 이제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만은 이 가두리 자체를 그 표층이 아니고 약간 중층으로 15m 내지 20m 이 밑으로 내리면 적조가 없는 곳에 그 가두리가 위치하기 때문에 적조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그 남해안에는 적조가 발생한 지 이미 뭐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해안에는 뭐 한 2주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 적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 뭐 4주에서 한 6주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한 템포 아주 피크는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은 이제 점점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요. 동해안은 좀 다릅니다. 동해안은 이제 냉수대가 8월 초부터 냉수대가 없어졌거든요. 예. 그 바람에 적조 생물이 살기 아주 좋은 조건이 지금 형성돼 있어서 동해안은 뭐 적조가 더 확대되고 확산되고 이럴 전망입니다. 다만 남해안은 이제 피크는 지났지 않느냐. 점점 약간 밀도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걱정인데요. 예, 연구관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적조 상황, 그 피해의 심각한 상황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